저 어르신 시킬 때는 하셔야지요. 아니 그거 안 시킬 땐 얘기하고 시킬 때 하셔야죠 어르신. 야, 청개구리잖아. 네. 야, 네가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아? 그렇습니다. 남태호 씨 나오셨고요. 나이가 7,000명이 넘었는데 아직도 네. 저러고 있다. 이 진짜. 작가 나왔고요. 네.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 후배야. 왜 그래? 종편의 치어리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그 네이밍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귀엽잖아. 제가 마리텔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네. 마리텔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종편의 치어리더. 김구라 형이 묻더라고.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김구라가 모르지. 어. 김구라 끝나고 얘기했어요. 어디 가서 했던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좀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젊은 네티즌들은 종편의 치어리더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알지. 그 일종의 이제 문캠의 치어리더 박기량을 이제 염두에 둔 앞으로 거지 뭐. 저는 민주당 정부의 치어리더가 되고 싶어요. 발음이 잘 안 되잖아. 이게 입이 아직 안 붙잖아. 안 붙네. 그래. 3일 전부터 아부할 연습을 했었어야지. 네. 어찌됐든 뭐 점점 이제 체질이 변화가 되겠죠. 벌써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나 벌써 그 막 그런 거 옛날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인선하고 나 연재 윤창중이가 그때 봉투 들고 와가지고 네, 밀봉 꺼내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인선할 때 왜 뽑았는 거 얘기하는 거하고 정말 격세지감 느껴져요. 그러니까 와. 그게 지가 뭐 자랑이라고 씨발 저도 모릅니다. 밀봉이 잤습니다. 뭐야? 아니 인선을 했으면 대변인이 인선 배경을 설명해야 돼요.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이 왜 이 사람 인선했는지. 아니 공정한 로또를 우리 기자들이 그분 왜 인정해야 될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 씨발. 표정은 진짜 그 비장했어요. 그러니까 표정은 뭐 그게 자랑이라고. 전쟁터 나가는 사람 그때만 그 비장한 표정으로 그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지. 네. 고소가 가기가 이거. 아 그랩한 거를 뭘 자꾸 아니 이거 고소합니까? 내가 했거든. 이번에 삐해줄게. 삐에도. 그건 걸릴 것 같은데. 그 삐해줄게. 근데 걸리는 게 또 우리 이슈도 되고 괜찮지 아니,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니, 좋지. 아니. 그 훈장인데. 그거 네. 듣는다고 사람 이거 다 그치, 들어. 다 들어 그 양반. 알겠습니다. 자기가 검색해 자기 이름. 진짜 고소 다 했어 그래가. 아 그래요? 싹 다 고소했어. 네, 뭐 그런 경험도 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1부는 좀 점잖게 여러분에게 다가섰다면 2부는 좀 뭔가 신나고 유쾌한 모습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자, 2부는 박지훈 변호사의 코너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막변의 썰어비 먹자. 아 오늘 주제가 지난주에 우리 예고를 했죠. 예. 네.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기로 했는데 제가 뭐 자료를 좀 갖고 올라가다가 예. 조금 자료를 갖고 오면 틀에 박힌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네, 잘했어요. 그냥 프리토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사형이 있습니다. 예. 많은 범죄, 뭐 살인죄도 사형이 있고요. 뭐 많은 범죄 사형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사형수가 지금 있고요. 1997년 12월 30일 날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때가 마지막 집행입니다. 1998년부터는 지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네. 사형 집행은 어디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을까요? 법무부에서 갖고 있고 대통령이 최종 사인하죠. 땡! 맞는 것 같은데? 맞아? 아닌가? 검찰 아니야? 검찰에서 왜 이걸 해? 검찰입니다.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야. 법무부 장관 아닌가? 검찰이에요. 법무부 검찰이라고? 장관이라니까? 아니에요? 검찰은 근거는 뭐야? 왜 검찰이지? 아니, 어디서 본 거 같아서. 아니 이 새끼 어쩐다. 그래서 내가 이익식을 쏟군다니까. 그게 아니라. 속았잖아. 야, 이 새끼들 별로 지시가 없네. 내가 얘 치고 나가니까 다 쫄았네. 아니 근데 현직 변호사가 왜? 있는데 그거. 난 놀랐는 게 교정의 책임은 법무부예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걸 검찰에서 어디서 그걸 왜 해? 지나치다 봤는데 좀 의아하다 싶었는데. 그런 건 있지. 검사가 사형 집행할 때 참관을 하죠. 자기가 집행 결정권을 검찰이 갖고 있다고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닙니까? 몰라요. 팩트 체크 한번 해보죠. 팩트 체크. 나는 뭐 손석희 씨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그 형이 어떻게 알아? 팩트 팩트 체크 하잖아. 야, 검찰은 뭐 씨발 구형밖에 못 하고 판결도 씨발 사법부에서 하는 건데 검찰은 저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죠. 이 작가. 그 아니, 정도는 알죠. 최종적으로 뭔가 특이하니까 퀴즈를 냈겠죠, 나도. 사형 집행하려면 대통령 사인해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예. 아니 그럼 나는 그래서 김영삼 정권 때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있는 거거든. 앞에 정권도 다 사인 안 했는데 본인이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알죠, 이 작가.
야,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지금 뭐 사형 우리 최종 누구 라인이었는데. 그래서 검찰 내 얘기를 해. 친한 후배 감독이 마지막 사형수에 대한 영화를 준비했었거든. 네. 그래서 정권 전에 나오려고 했는데 좀 딜레이 됐는데. 그거 혹시 지존파 아니에요? 지존파? 아닌가? 마지막 지존파 사형? 아니고 여성이더라고. 그래요? 여성이. 이게 이제 법에는 없는데. DJ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집행됐지. 아니. YS에 집행됐지. YS. 그거 나오고. 법에는 없는. 나도 뭐 들어가봐서 알지만 검찰이 그걸 한다는 건. 이거 아, 쓸데없는 질문해가지고, 씨. 이게 법에는 없는데 내가 지금 대충 검색해 보니까 이 작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작가 법무부 맞죠.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사인하는 거. 근데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못하는 게 이제껏 다 기독교 교인이 많았대요. 그래서 살인하는 게 조금 그렇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 종교적인 그것도 있고 이제 그 아니요, 98. 이 사형- 대통령이 사형되면 찍어야 돼. 대통령 의지에 100% 그러니까 대통령 의지. 그때 대통령이 DJ야. DJ 대통령이 부터 안 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혹시라도 박근혜가 되면 있었죠. 사형 집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교도소 안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쫄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정권이 자기한테 부담이 되니까 손에 피를 안 묻히려는 그렇죠. 것도 있고. 엄청 부담이죠. 그거. 그리고 실제로 교도소에서 나도 지금 보진 못했지만 나도 5대 강력범이니까 강력범들하고 독방에 있었지만 딱 나가서 조용히 나가고 그날 아침 조용해. 그리고 나가서 면회나 뭐 이런 건데 왼쪽 오른쪽 방향 틀면 죽는 날이야. 무섭다. 그러면 그날 교도소가 조용해. 어휴. 경건한 거지. 그럼 이상한 거야. 야, 누가 죽는구나. 박근혜는 사형에 절대 사인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순간 과거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인혁당 인혁당하고 다 사건이라든가 나오잖아. 이런 사법살이 막 튀어나온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는데 자기 아버지 때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못해요. 지금은 뭐 집행은 안 하지만 대한민국 사형은 교수형입니까? 교수님. 아 군인은 총살이고요. 군인은 총살이고. 나머지는 총살은 교수형이에요. 몰랐다. 총살이에요? 총살은 집행하는 걸 좀 제가 예규를 좀 말씀드리면 무섭다. 헌병이 집행을 하고요. 헌병이 이제 거총을 하는데 한 9명이 같이 총을 쏩니다. 그럼 그 사람들 트라우마로 남을 거 그것 아닙니까?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같이 누구 총에 쏴요. 죽었는지 모르게 모르게 하는 거지. 하려고. 그래도 어찌됐든 그 지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자기 임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잔인하다. 헌병들한테도 잔인하다. 근데 이제 정말 안 죽으면 근데 큰일 나죠. 그럼 교수형 같은 거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아니요. 교수형은 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힘으로? 예. 그럼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몇 명 정도가 교도관들이 몇 명 정도 들고 집행관들이 들고 그것도 있고 트라우마다. 그것도 그거 괴롭네. 옛날 얘기하고 자빠졌네. 바뀌었나? 지금 집 떨잡고 요즘 나가나? 얘기 그 떨어뜨리지 뭘씩 사람이 땡겨. 왜 자빠지는 거야? 떨어지는데 이게 걸려 있다고. 그렇지, 그 사람이 그렇지.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기계로 해 기계로. 사람이 알긴 버튼으로? 아니구나. 그럼 버튼이 아니고 이 지렛대 같은 거 있어 이렇게 딱.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작동을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작동해야죠. 작동은 해야 되지. 그 사람도 그건 트라우마다. 더 트라우마는 이게 사망했잖아요. 한 들고 와야 10분 돼. 20분 사망했잖아. 죽어. 내야지. 그거 사람이 해야 되지. 그만하자 얘기. 어우. 살아 있는 경우도 있어. 그만하자. 18분 동안 살아 있는 사람도 있어. 그만해. 사용력을 하면 해야 돼. 하지 마. 뭐 진짜도 안 되고. 너무 좀 그래. 여러 가지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교수형이 제일. 근데 만약에 교수형으로 해갖고 살아있으면은 그 무효입니까? 뭘 아니, 죽을 때까지 하죠. 매달아놓지 죽을 때까지. 진짜로? 진짜.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미국 에이. 같은 경우에는 약물로 이제 많이 했죠. 약물로 나 전기 의자 같은 네, 거. 전기 하죠. 의자도 하고 약물. 약물 투여 한번 먹고 바로 죽어버리니까. 약물이라는 것은 주사로. 독국물을 주사라는 거예요. 독국물. 그 누군가가 또 주사를 찔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다 해야지. 그 전기 트라우마야. 의자도 누군가. 그래서 그 워킹데드인가요? 그 영화가 아주 또 화제가 되고.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재현 씨 주연의 집행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05년에.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교도관이 야 오늘 3명 살인해야 된다. 어떡하지? 막 이런 게 나온다고. 괴롭지. 오늘 아침에 가서 일과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트라우마 생기는 거지. 그런 게 이 사형제는 안 되겠다 진짜. 뭐 얘기하자마자 안 되겠다. 이러면. 이거는 폐지해. 그냥 폐지하는 걸로 정리하자. 네가 뭐네 마음대로. 아니 그러면 사형 집회는 국민이 하는 걸로 합시다. 마지막에 이제 이건 좀. 자기 정부의 그런 법무부 장관은 처음이야? 네, 이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됐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부활시킨다 했잖아. 이제 집행을 부활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또라이 아닌 이상은 어떤 어렵지. 대통령이 나와도 폐지된 거를 부활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제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국민적 정서는 사형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옹호하는 입장이 많은 것 같던데. 무시 못하지. 사형을 하자라는 의견이 꽤 있죠. 왜냐면 시원하거든. 상당히 많아요. 네. 특히 자신이 진보주의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도 많아. 시원하잖아. 특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천하의 악인들을 이렇게 그렇지. 국가 밥 먹이고 살려야 되냐. 피해자 이런 인권이 얘기도 더 있어요. 중요하지 왜 죄소자 인권을 범죄자 인권을 신경 쓰냐 뭐 이렇게 하죠. 그 아까 내가
광고처럼 했던 연극 같은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변론했는데 그 조선족들이 한국인 선언해서 11명을 죽였잖아 선상에서 이런 흉악한 놈들을 변론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문재인 변호사가 당시에 욕도 많이 얻어먹었다고 사실은. 그렇지. 어쨌든 변론해야 되거든 살인자도 사실은. 근데 그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 결국은 그게 재심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영화 7번방의 선물 봤지만 그것도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거든. 맞아요. 그 맞아. 사건이 있어요. 사실. 그것도 이제 아동을 이제 성추행하고 살인했다고. 근데 그게 무죄로 재심에서 무죄가 났잖아. 그 만약에 그때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으면 답이 없지 뭐. 억울한 걸 어떻게 풀어. 그게 유일한 사형 반대, 사형 폐지에 놓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논거는 유일한 건 아니고. 아니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오심의 가능성. 오심의 가능성 무조건 존재하거든. 무조건 열려있죠. 오심의 가능성만 없다면 저는 찬성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해서 죽인다는 것은. 그렇지. 네. 그 신의 이거는 영역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증거가 확실하고 한 명이 아닌 연쇄 살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옛날에 막가파, 뭐 네. 지존파 이런 애들 그런 것들은 살려두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뭐 것들 켜도 안 되나? 그래 지존파 사형 당했잖아. 지존파만 사형당했잖아. 아직 연쇄 애들 따지면- 살아있다. 뭐 이제 그 새끼들 누구? 유영철이 다 살아있죠. 살아있죠. 근데 이제 고래로부터 따져오면 옛날에 이제 사적 복수하고 바로 죽이고 뭐 등등하다 이제 법치가 확립된 거 아니에요. 그전에 뭐 왕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고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병폐가 있으니까 오다가 법치주의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설사 최대한의 처벌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법의 원칙을 지켜서 처벌하자. 그런데 마지막 극형을 사형을 할 거냐 말 거냐 요거까지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박병 같은 경우는 법조인이잖아. 네. 근데도 정서가 앞서는 거잖아. 이런 아니, 놈들은 죽여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헌법상으로 당연해요. 국가는 생명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살인으로 또 살인 아까 우리 지난주에 최욱 씨가 최욱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복수 알복수 심냐 뭐 이런 그렇게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논리는 사실 맞다고 보이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 봐도 그 살인의 증거가 확실하고 네. 오심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국민이 봤을 때 아니 일반인이 봤을 때 법 감정이 맞아 떨어진다면 지금 사형제가 지금 사형이 규정이 있다고요. 사형을 선고하기도 해요. 네. 그렇다면 집행을 하는 것도 뭐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근데 지난주에 박변은 사형 찬성한다 그러지 않았나?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형 계속 지금 사형 찬성한 찬성 얘기예요. 입장이에요. 찬성 얘기. 그래서 나는 조금 그렇지만 근데 사형 찬성론자들이 가장 중요한 논거가 그거 아니야? 이게 사형제가 예방 사형자 있어야 범죄 억지. 그러니까 이게 나 그 얘기를 좀 들어. 이게 형벌의 기능을 세 가지로 보거든 일반적으로. 네. 좀 어려운 얘기는 응보. 그 사람이 뭐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복수한다는 응보 개념이 있고 일반 예방이 있어요. 일반 예방이 뭐냐면 저 사람이 사형을 당하고 벌을 받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 한다는 거고 특별 예방은 뭐냐면 이 사람을 교도소에 갖다 넣으면 그 사람한테 예방할 수 있는 거건데 사형은 특별 예방은 못해. 왜냐면 죽어버리니까 죽이니까 일반 예방은 응보만 될 수 있는데 나는 만약에 이제 우리 특히 유영철이나 이런 놈들을 봤을 때는 일반 예방을 만약 해가지고 이 사람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인가 소시오패스라 그러면 걔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 저러다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것 같거든. 에이, 그건 진짜 아니다. 살인 막 연쇄 살인 시킨 놈이 사형 무서워서 그만해야지. 그럼. 이게 아니, 뭐지? 아니야. 12번 찌를 거리 5번만 찌르고 그러냐? 아니. 근데 그럴 수 근데 우리가 사이코패스가 자기 이해관계는 되게 합리적이에요. 감정이 없고 이럴 뿐이지 자기 이해관계고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살인해가지고 무조건 걸린다고 생각하면 안 해요. 걸릴 가능성이 적고 자기가 은폐했다고 할 수 있고 혹시 걸렸다 하더라도 자기는 사형 안 당한다고 이런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반복한다는 생각이 들거든.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안 그런가요? 네, 지금 순간적으로 세 명이 동시에 에이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대안은 뭐냐? 근데 저는 대안이 있나? 감형 없는 무기징역.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살면 또 모범수로 또 깎아주고 아, 그런 거 안 나가고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무기징역 때리면 그렇지. 사형을 폐지한다고 전제하에 네. 사형이라는 제도는 없어. 최고형은 무기징역인데 그러면 무슨 감형 없다. 종신형이죠 그게. 네. 그게 종신형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엔 그렇게 돼 그게 있잖아. 종신형이고. 그게 대안 될 수 있지 않을까? 난 그건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살아있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 또 하나의 살인을 우리가 인권 저지르지 감수성이 맙시다. 없네. 네. 젠더 인권. 아니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데 과연 그 얼마나 그 시범 케이스적인 효과 그게 이제 범죄를 억제를 시켜서
많은 이들이 그러지 말아야지 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환기를 시키는 게 큰 건지 아니면 실제적인 생명을 인간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차이잖아. 크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연구 결과는 똑같을 없죠. 것 같은데. 없어요. 없지, 그건 그거만 연구 결과 됐으면 데이터로 벌써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회가 연구 있죠. 결과가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연구 결과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아니죠.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그 순간 그걸 계산해 갖고 행동을 뭐 하고 안 하고 하진 되게 않는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합리적이에요. 권력 같은 절대 안 아니, 해요. 나는 지금 사형 찬성론자들이 뭐 방금 박변호 얘기한 그런 문제 그러니까 범죄 예방 차원에서 찬성하는 게 아니고 저 나쁜 새끼들 죽여야지 그냥 단순히 이 논리 같은데 그럼 그 시원하니까. 시원하니까. 네. 홍준표네 나가. 네. 내가 홍준표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잔인해. 이게 이제 여론 재판적인 성격이 강해지면 네. 법치가 확립되기 어렵잖아. 네. 그러니까 뭐 공분을 다 사는 건 맞잖아.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나쁜 놈을.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시스템이 확립이 될 아, 거야. 근데 저는 그 진보적 사이트라는 곳에서도 홍준표의 이건 좋다라는 얘기 많이 봤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맞아. DJ도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그럼. 네, 사형 그렇지. 집행됐으면 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사형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 예. 그리고 사형을 뭐 일반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또 그게 참 쉽진 않겠죠. 그걸 누가 판단할 그 거냐. 범위 산정이 상당히 힘들잖아. 그러니까 사형을 유지를 하고 지금 법을 좀 바꿔야 되겠죠. 어떤 살인도 미국 같이 뭐 1급 살인, 2급 살인, 아니 모살, 고살 이렇게 구별한다든지 그렇게 우리 지금 법상 어디 돼 있냐면 살인하면 무기 사형 5년 이상 징역이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넓은 데서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많이 죽이고 전마전 교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사형 선고 지금 하긴 하거든요. 예, 하고 있죠. 집행을 안 해서 그렇지. 그 김일병 사건 그 김일병도 사형 받았죠. 사형 받았죠. 걔는 상간살이에요. 상간살에는 2개밖에 없어요. 사형 무기. 그래서 2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택할 여지가 없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군대도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못 죽이고 있죠. 그 김일병 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도소 군 교도소 얘만 난리 났다는데. 난리가 애들 돌아올 뭐예요? 때마다 김일병 이후에도 이제 많은 사건들이 생기니까 네. 애들 막 걔들 밑에 애들 교육시키고 김일병이가 걔는 벌써 들어왔으니까 거기서도 깜빵 안에서. 깜빵 안에서 아. 비슷한 놈들이 들어온다고 그 밑에 애들이 대부분 이제 무기징역 같은 거 받았어요. 그때 뭐 철원에 어디 강원도에서 동료들 쏴 죽인 애도 있었고 그런 애들 돌아가 그 군교도에서 되게 힘들어요. 걔들 때문에. 사실은 군교도소에서도 먼저 들어온 놈이 군기 잡아요? 군교 잡은더러 애들이 사형수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나? 아, 그렇지. 사형수가 비슷해요. 그런 건 있는데. 구조가 비슷해요. 거기는 군기를 잡는구나. 들어가는 아니요, 사람이 거기 가면 순서로. 그 장교들도 갈 수 있어요. 장교나 부사관들 갈 수 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재판 받는 동안만 있고 네. 형이 확정된 민간교도소로 가고요. 아, 그러니까 그 병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병사들 중에 형이 확정됐는데 집행을 못하는 경우 사형수예요. 그럼 걔들 거기 있는 거예요 계속. 총살을 당해야 되는데 총살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몇 명 있어, 되는구나. 4-5명 있어 거기. 그러면 걔는 계급은 김일병인데. 김일병이죠. 일병인데 왕고참으로 계속. 왕고찬이죠. 병장이 돌아도. 하사가 돌아도 뭐 안 쫄아요 걔는. 내가 이 대장이니까. 그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 나중에는 저 합참의장보다 나이 많겠네. 정신형이면 그래도 정신형이니까. 그러니까 그 애를 관리하는데 교정과장 그래요. 친한 교정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겠대요 걔 때문에. 걔 눈치 봐서.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문제가 있지 알겠습니다. 않나. 우리 박변호 의뢰인 중에 그 사형 선고받은 사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인 사건을 하나 맡은 적이 있는데 이게 뭐 무기감이었는데 제가 좀 잘해서 15년 정도. 그 자랑입니까? 아니, 이게 범죄자로. 이게 자랑입니까? 범죄자를 엄벌에 처하자면서. 말하고 나니까 이거. 아니 뭐 범죄인의 친구. 엄벌에 처하자 할 때는 블링 이제 뭐. 캠베르 변호사라고. 야, 정유라 변호해주는 블링 캠베르 범죄자의 친구 변호사. 야, 돈 주면은 뭐 아니, 살인자고 그건 뭐고 이럴 땐 또 관대하네. 장교도 그 깜빵 간다니까 생각나는 게 내가 군대 있을 때 우리 군수장교가 갔어요. 아, 뭐 헤드샷가. 간통으로. 아이고. 보통 군수장교 뭐 헤드샷을 가잖아. 그렇지, 그렇지. 간통을 갔어. 쪽팔려. 간통을 갔는데 저희가 그 예비군 부대여가지고 대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사 한 30명밖에 안 돼. 아, 한량하구나. 할 게 없어. 그래갖고 이
53사단? 53사단. 인원이 없어가지고 원래 그 당직을 하사관에 쓰잖아요. 그렇죠. 당직 일찍 사령도 있고 사령은 장교가 쓰고 이제 하사관에 쓰는데 우리는 없어가지고 병사가 섰다고 하사를. 당직 하사를 병사가 섰는데 병장들 하겠죠. 그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하루 종일 밤에 꼬박 24시간 쓰잖아. 12시간. 제일 재밌는 게 사건 사고 이런 거거든. 나 어디 속보 계속 뜨니까. 엄청 재밌어 그게. 속보 뜨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구상교 사건을 내가 이제 봤지. 봤는데 존나 자세해요. 잘 써있어. 우리 저 써있어. 밑에 우리 부대 올라오는 슈퍼 아줌마랑 바람 났거든. 성관계 내용을 자세히 쓴다니까. 언제 대박. 처음 만났고 그러니까 대박이에요. 올라오면서 자주 슈퍼를 들리면서 얼굴 마주쳤고 그래서 이 여성과 어느 여관 몇 호실. 맞아. 그다음에 뭐 부산 거기 무슨 뭐 도로 가에서 2회 뭐 엄청 상세히 썼어요. 이게 헌병 속보가 있어요. 망신이야. 헌병 속보가 정말 자세했어. 우리는 검찰인데 군 검찰제가 있었거든요. 검찰 속보는 사실은 우리는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헌병 애들이 너무 자세히 쓰기 때문에 나중에 좀 줄이라. 범죄 관련된 거면 적어라. 근데 간통 같은 경우 사실은 간통이 제일 그래. 심하잖아요. 이게 일반 법정에 방청을 가도 간통 사건이면 전부 다 얼굴이 뜨거워져가지고 못해. 예를 들면 얘기하다가 그때 이런 체의로 하시 그러면 저 당사자가 맞아요. 판사님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TV에서는 그런 각도가 안 나옵니다. 그 각도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합니다. 막 이러거든. 그럼 다 멀쩡하게 있다가 각도가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변론했어요. 개쪽 닦아는 거지. 우리가 강간 사건 했을 때 이제 여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간, 우리는 하간이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했다. 여자는 강간 당했다. 강제력이 있었다. 그렇지. 할 때 예전에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 청바지 사건이 있었어요. 예. 아주 꽉 낀 청바지는 도와줘야 벗을 수가 있어. 벗길 수가 있어. 맞아. 그래서 그때는 무죄가 된 적이 있었어요. 90년대. 아니 주병기 사건이 그거예요. 비슷해요. 주병기 사건이 벤츠 차량이었잖아. 그렇지. 그 뒷좌석에서 주병진은 화관을 냈다는 거고 그 여성은 강간이라는 건데 강간당했다는 거고. 이 못해. 여성을 강제로 이 좁은 데서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안 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못 벗긴다. 그럼 근데 무죄 났죠. 문제는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도 젠더 감성 얘기할 것 같아서 네. 미리 얘기하는데 네. 지금은 어지간해서 유죄가 나요. 그렇죠. 강간 청바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바지 안 봐요. 이런 경우도 있어. 그때는 분명히 화관인데 다른 정치적 사안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 정치적 매장된 분도 있는데 다른 정파에서는 그랬지. 네.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이 이제 젊은 여성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강간인 것 같다. 그래 그런 경우도 그런 하관이 경우 가능성이 어떻게 크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경우 다 처벌- 따져요. 다 따지는데 예전에는 처벌당하죠. 그런 경우는 이 여성이 한두 번 그런 일 전력이 있다 그러면 무죄가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그 여성, 그러니까 성범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단둘이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최근에는 여성 측의 주장을 상당히 많이 들어줘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저는 판사도 사실은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 주장이요 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섹스 자체를 하지 마라. 뭔가 애인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 원나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럼 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애인이라는 것도 상방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 애인도 걸려. 아니, 애인도 그렇죠. 하기 부부간에도- 싫다 하면 하지 마. 그 부부간에도 니 걸리는데. 해도 되겠나? 뭐 나는 하든 물어봐. 우리 부인한테 물어봐요. 오늘 할래? 물어보고 하기 싫으면 안 해. 최근에 나온 한 사건은요. 뭐 이런 건데 남녀가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관계를 갖는 건데 여성이 이제 강간당했다고 한 거지. 근데 야, 이 남자가 녹취 파일 써 그래 들었네. 그런 거 봤어. 맞아. 그래서 이제 무혐의 난 거야. 그런 거 여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잠자하기 전에 핸드폰으로 녹음기 최욱 들어온 네가 거야. 좀 그렇게 해라.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물어봐. 조심해야겠다 야. 네 조심해. 네 물어봐. 해도 그리고-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본인은 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그러니까. 있거든. 저는 행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성기능 장애가 있어서 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섹스 얘기하니까 아주 다들 신나셨네. 우리가 다들. 사형에서 섹스로 갔네. 아무튼 그럼 뭐 아니 사형제도를 우리가 사형을 시키지 말자는 게 우리 입장이었잖아. 네. 근데 결론은 이제 설득된 것 같아. 박변이 섹스를 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이 났네. 그렇잖아 결론은. 사람도 죽이지 말고 그리고 사람도 만들지 말고 이겁니까? 아니 근데- 우리는 아니, 그런데 박변은 사람은 죽이고 사람 만들지 말자 이거지. 그럼 뭐 멸종시킬 일 있나? 박변은 지난주 그렇고 그렇네 다 죽네. 첫 주장하고 마지막 주장이 거의 웬만하면 우리한테 넘어오더라고. 착하잖아. 뭐 3대 1인데 내가 왜 싸울 이유가 뭐였나? 내가 왜 싸워? 자유주의자야. 아니야. 내가 싸울 이유가 없어. 유연해. 아니, 이게- 아니 비전문가들하고 내가 왜 싸워? 근데 이게 또 왜 싸워? 생명의 전문가 비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무시한 거야 이거 또? 내가 무시한 거야? 아니 뭐 이게 타이틀이 사형제로 명줄 짧아진 박변 이렇게 올리면 또 이 100만 조회다 이거. 100만 다운. 이번에 80만 나갔더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다 얘기하고 그래. 얘기해도 돼. 얘기해도 돼. 해야 되는데. 의외로 홍준표가 더 높았어요. 80만. 아까 얘기했잖아 그 얘기. 했나? 했던 얘기하면 얘는 그냥 또 채널 돌아간다 불금쇼로. 또 한다. 불금쇼에서 재밌다 난리다. 좀 정신 차리자. 거기 내가 나갔잖아. 아까 그 마리텔 치어리더도 내가 한 소리 하나도 가만히 있어. 지난번에 했어 그 얘기. 알아. 또 하고 또 하고. 이번 주에 방송돼서 이 협작꾼들. 네. 이번 주에 방송돼서. 자, 싸우지 마시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네. 이거. 아, 그래 광고를 뭘 자꾸 아니 고소하니까. 이거 지옥. 내가 했거든. 이번에 삐해줄게. 삐에도. 그건 걸릴 것 같은데. 그 삐해줄게. 근데 걸리는 게 또 우리 이슈도 되고 괜찮지 아니, 않겠어? 우리도 아니, 좋지. 아니. 그 훈장인데. 그거 네. 듣는다고 사람 이거 다 듣지, 들어. 들어. 다 들어 그 양반. 알겠습니다. 자기가 검색해 자기 이름. 진짜 고소 다 했어 그래가. 아, 그래요? 싹 다 고소했어. 네, 뭐 그런 경험도 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1부는 좀 점잖게 여러분에게 다가섰다면 2부는 좀 뭔가 네. 신나고 유쾌한 모습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자, 2부는 박지훈 변호사의 코너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박변의 썰어비 법정. 아, 오늘 주제가 지난주에 우리 예고를 했죠. 예. 네.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기로 했는데 제가 뭐 자료를 좀 갖고 올라가다가 예. 조금 자료를 갖고 오면 틀에 박힌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네, 잘했어요. 그냥 프리토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사형이 있습니다. 예. 많은 범죄, 뭐 살인죄도 사형이 있고요. 뭐 많은 범죄 사형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사형수가 지금 있고요. 1997년 12월 30일 날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때가 마지막 집행입니다. 어. 1998년부터는 지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네. 사형 집행은 어디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을까요? 법무부에서 갖고 있고 대통령이 최종 사인하죠. 땡! 맞는 것 같은데? 맞아? 아닌가? 검찰 아니야? 검찰에서 왜 이걸 해? 검찰입니다.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야. 법무부 장관 아닌가? 검찰이에요. 법무부 검찰이라고? 장관이라니까? 아니요? 검찰은 근거는 뭐야? 왜 검찰이지? 아니, 어디서 본 거 같아서. 아니 이 새끼 어쩐다. 그래서 내가 이 식으로 쏙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쏙았잖아. 야, 이 새끼들 별로 지식 없는. 보통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 그만해. 사형력이라 하면 해야 돼. 하지 마. 뭐 지상도 안 되고. 아, 너무 좀 그래. 여러 가지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교수형이 제일. 근데 만약에 교수형으로 해갖고 살아있으면은 그 무효입니까? 뭘 아니, 죽을 때까지 하죠. 외달놓지 죽을 때까지. 진짜로? 진짜. 아,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미국 에이. 같은 경우에는 약물로 이제 많이 했죠. 약물로 나 전기 의자 같은 네, 거. 전기 하죠. 의자도 하고 약물. 약물 투여 한 번 먹고 바로 죽어버리니까. 약물이라는 것은 주사로. 독국물을 주사라는 거예요. 독국물. 그 누군가가 또 주사를 찔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다 해야지. 아, 그 전기 트라우마야. 의자도 누군가. 그래서 그 워킹데드인가요? 그 영화가 아주 또 화제가 되고.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재현 씨 주연의 집행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05년에.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교도관이 야 오늘 3명 살인해야 된다. 어떡하지? 막 이런 게 나온다고. 괴롭지. 오늘 아침에 가서 일과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트라우마 생기는 거지. 그럼 그런 게 이 사형제는 안 되겠다, 진짜. 뭐 얘기하자마자 안 되겠다. 이거는. 이거는 폐지해. 그냥 폐지하는 걸로 정리하자. 이거 뭐네 마음대로. 아니 그러면 사형 집회는 국민이 하는 걸로 합시다. 마지막에 이제 이건 좀. 자기 정부의 그런 법무부 장관은 처음이야? 네, 이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됐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부활시킨다 했잖아. 이제 집행을 부활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또라이 아닌 이상은 어떤 어렵지. 대통령이 나와도 폐지된 거를 부활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제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국민적 정서는 사형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옹호하는 입장이 많은 것 같던데. 무시 못하지. 사형을 하자라는 의견이 꽤 있죠. 왜냐면 시원하거든. 상당히 많아요. 네. 특히 자신이 진보주의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도 많아. 시원하잖아. 특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강력범죄 한해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천하의 악인들을 이렇게 그렇지. 국가밥 먹이고 살려야 되냐. 피해자 이런 인권이 얘기도 더 있어요. 중요하지 왜 죄소자 인권을 범죄자 인권을 신경 쓰냐 뭐 이렇게 하죠. 그 아까 내가 광고처럼 했던 연극 같은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변론했는데 그 조선족들이 한국인 선언해서 11명을 죽였잖아 선상에서 이런 흉악한 놈들을 변론할 수 있느냐라고. 쫄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정권이 자기한테 부담이 되니까 손에 피를 안 묻히려는 그렇죠. 것도 있고. 엄청 부담이죠. 그거. 그리고 실제로 교도소에서 나도 지금 보진 못했지만 나도 5대 강력범이니까 강력범들하고 독방에 있었지만 딱 나가서 조용히 나가고 그날 아침 조용해. 그리고 나가서 면회나 뭐 이런 건데 왼쪽 오른쪽 방향 틀면 죽는 날이야. 무섭다. 그러면 그날 교도소가 조용해. 어휴. 경건한 거지. 그럼 이상한 거야. 야, 누가 죽는구나. 박근혜는 사형에 절대 사인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순간 과거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인혁당 인혁당 다 사건이라든가 나오잖아. 이런 사법살이 막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는데 자기 아버지 때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못해요. 지금은 뭐 집행은 안 하지만 대한민국 사형은 교수형입니까? 교수님. 군인은 총살이고요. 군인은 총살이고. 나머지는 총살은 교수형. 몰랐다. 총살이에요? 총살은 집행하는 걸 좀 제가 예규를 좀 말씀드리면 무섭다. 헌병이 집행을 하고요. 헌병이 이제 거총을 하는데 한 9명이 같이 총을 쏩니다. 그럼 그 사람들 트라우마로 남을 거 그것 아닙니까?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같이 누구 총에 쏴요. 죽었는지 모르게 모르게 하는 거지. 하려고. 그래도 어찌됐든 그 지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자기 임무기 때문에 아, 해야 되고. 잔인하다. 헌병들한테도 잔인하다. 근데 이제 정말 안 죽으면 근데 큰일 나죠. 그럼 교수형 같은 거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아니요. 교수형은 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힘으로? 예. 그럼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몇 명 정도가 교도관들이 몇 명 정도 들고 집행관들이 들고 그것도 있고 트라우마다. 그것도 그거 괴롭네. 옛날 얘기하고 자빠졌네. 바뀌었나? 지금 집 떨잡고 요즘 나가나? 이게 떨어뜨리지 뭘 씨발 사람이 땡겨. 왜 잡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이게 걸려 있다고. 그렇지, 그 사람이 그렇지.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기계로 해 기계로. 사람이 하긴 버튼으로? 하겠나? 그럼 버튼이 아니고 이 지렛대 같은 거 있어 이렇게 딱.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작동을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작동해야죠. 작동은 해야 되지. 아, 그 사람도 그건 트라우마다. 더 트라우마는 이게 이제 사망했잖아요. 들고 한 와야 10분 돼. 20분 사망했잖아. 죽어. 내려야지. 그거 사람이 해야 되지. 그만하자, 이게. 어우. 살아 있는 경우도 있어. 그만하자. 18분 내가 얘 치고 나가니까 다 쫄았네. 자. 아니 근데 현직 변호사가 왜? 있는데 그거 나도 놀랐는 게 교정의 책임은 법무부예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걸 검찰에서 어디서 그걸 왜 해? 지나치다 봤는데 좀 의아하다 싶었는데. 그런 건 있지. 검사가 사형 집행할 때 참관을 하죠. 자기가 집행 결정권을 검찰이 구형했으면. 갖고 있다고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닙니까? 몰라요. 팩트 체크 한번 해보죠. 팩트 체크. 나는 뭐 소석희 씨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구형이 어떻게 알아? 팩트 팩트 체크 하잖아. 야, 검찰은 뭐 씨발 구형밖에 못 하고 판결도 씨발 사법부에서 하는 건데. 저도 검찰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죠. 이 작가. 그 아니, 정도는 알죠. 최종적으로 뭔가 특이하니까 퀴즈를 냈겠죠. 나도. 사형 집행하려면 대통령 사인을 해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예. 아니 그러면 나도 그래서 김영삼 정권 때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있는 거거든. 앞에 정권도 다 사인 안 했는데 본인이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알죠. 이 작가. 야,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지금 뭐 사형 우리 최종 누구 라인이었는데. 그래서 검찰 내 얘기를. 친한 후배 감독이 마지막 사형수에 대한 영화를 준비했었거든. 네. 그래서 정권 전에 나오려고 했는데 좀 딜레이 됐는데 그 혹시 지존파 아니에요? 지존파? 아닌가? 마지막 지존파 사형? 아니고 여성이더라고. 그래요? 여성이. 이게 이제 법에는 없는데. DJ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집행된. 아니. YS에 집행됐지. YS. 그거 나오고. 법에는 없는. 나도 뭐 들어가봐서 알지만 검찰이 그걸 한다는 건. 이거 아, 쓸데없는 질문해가지고, 씨. 이게 법에는 없는데 내가 지금 대충 검색해 보니까 이 작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작가 법무부 맞죠.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사인하는 거. 근데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못하는 게 이제껏 다 기독교 교인이 많았대요. 그래서 살인하는 게 조금 그렇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 종교적인. 그것도 있고 이제 그 아니요, 98. 이게 대통령이 찍어야 돼. 대통령 의지에 100% 그러니까 대통령 의지. 그때 대통령이 DJ야. DJ 대통령 푸테 안 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혹시라도 박근혜가 되면 있었죠. 사형 집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교도소 안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 어르신. 시킬 때는 하셔야지요. 아니, 그거, 안 시킬 땐 얘기하고, 시킬 때 하셔야죠, 어르신. 야, 청개구리잖아. 네. 야, 네가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아? 그렇습니다. 남태호 씨 나오셨고요. 나이가 1000명이 넘었는데 아직도 네. 저러고 있다. 이 진짜. 작가 나왔고요. 네.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 후배야. 왜 그래? 종편의 치어리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그 네이밍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귀엽잖아. 제가 마리텔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네. 마리텔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종편의 치어리더. 김구라 형이 묻더라고.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김구라가 모르지. 어. 김구라 끝나고 얘기했어요. 어디 가서 했던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좀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젊은 네티즌들은 종편의 치어리더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알지. 그 일종의 이제 문캠의 치어리더 박기량을 이제 염두에 둔 앞으로 거지 뭐. 저는 민주당 정부의 치어리더가 되고 싶어요. 발음이 잘 안 되잖아. 이게 입에 아직 안 붙잖아. 안 붙네. 그래. 3일 전부터 아부할 연습을 했었어야지. 네. 어찌됐든 뭐 점점 이제 체질이 변화가 되겠죠. 벌써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나 벌써 그 막 그런 거 옛날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인선하고 나 연재 윤창중이가 그때 봉투 들고 와가지고 네, 밀봉 꺼내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인선할 때 왜 뽑았는 거 얘기하는 거하고 정말 격세지감 느껴져요. 그러니까 와. 그게 지금 뭐 자랑이라고 씨발 제가
저도 모릅니다. 밀봉이 잤습니다. 뭐야? 아니 인선을 냈으면 대변인이 인선 배경을 설명해야 돼요.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이 왜 이 사람 인선했는지. 아니 공정한 로또를 그걸 기자들이 그분 왜 인선해야 될까? 제가 글쎄. 잘 몰라가지고 뭐 씨발. 표정은 진짜 그 비장했어요. 그러니까. 표정은 뭐 그게 자랑이라고. 전쟁터 나가는 사람 같더만. 그 비장한 표정으로 그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지. 네. 고소가